네,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뭐 사니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이제 더위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8월 초까지 역대급 폭염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냉방비, 전기요금 걱정들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똑똑하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국산업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시죠. 김광석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전기요금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일찌감치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무더위가 117년 만에 폭염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냉방비 걱정이 좀 올라옵니다. 이게 네. 에어컨 요금은 워낙 비싼데 이렇게 더우니까 안 틀 수도 없고 네. 교수님께서는 집에서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다시피 저도 마찬가지로 이 폭염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데 전기요금 걱정에 또 숨이 턱턱 예. 막히죠. 그만큼 여러분들도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저도 그런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이제 집에 아기가 있어서 아이들 또 더위 많이 타잖아요. 네. 그래서 냉방을 끌 수가 없는데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말 그대로 냉방을 풀가동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초까지 전력 수요도 사상 최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7, 8월 누진제 완화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 네. 어떤 이야기들이 좀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이 부분 여러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전기요금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그 전기요금 제도는 누진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100kW, 200kW까지 쓰신다. 네. 0에서 200kW 여기 자료 보이시죠? 예. 해당 구간에 여러분이 내셔야 될 전기요금이 93.3원입니다. 근데 200kW까지를 1구간으로 했었다가 네. 300kW까지 확대 조정합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도 200에서 400kW까지가 종전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부터는 또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부터 구간이 올라가니까 300부터 450kW까지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1구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통상 300kW를 썼다. 그럼 이 구간에 들어가잖아요. 요금을 더 내야 되는 근데 상황이었는데 300kW를 써도 이제 1구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구간에 있을 때 여러분이 내셔야 될 예.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93.3원이고 2구간으로 들어갈 때 네. 187.7원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어져요. 네. 그러니까 300kW를 초과하면 넘어가는데 이 구간을 상향 조정하니까 많은 분들이 300에서 400 사이이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구간이 지금 완화 적용된 구간 안에 많이들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적용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평균 전력 사용량 이런 식으로 따져 본다면 네. 체감을 하기에 그렇다면 지금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인하가 되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4인 가구 기준이라고 가정을 먼저 해보고요. 예. 그럼 이 4인 가구일 때 통상 한 400kW 정도 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는 1에서 200kW까지는 93.3원을 적용하고 그 가격이었고. 그리고 201W부터 406kW까지는 이 구간의 네. 사용료 187원을 적용받는 거죠. 근데 이제 바뀐 거예요. 300kW까지는 이제 93.3원을 적용하는 네. 것이고 그리고 300kW가 넘는 부분 이제 106kW 정도는 이제 이 구간에 대한 사용료 187원 정도를 적용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해당 가구가 92,500원 정도를 요금을 부담하다가 네. 이제 74,000원격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 한 18,000원격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네. 10% 이상 경감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상당히 도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퍼센트로 얘기하니까 조금 더 이제 크게 와닿는 것 같고 여기에 또 전기요금 바우처 일괄 지급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 이제 더위가 여겨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약계층에게는 피해가 좀 여러 여건상 더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을지 일단 네. 여름철마다 우리가 심야괴담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보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더 무섭다. 네. 웃지 못할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전기요금 걱정에 장사 없단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은데 가수 백지영 씨 같은 경우가 작년에 8월 초에 한 달 요금이 아니에요. 이제 실시간으로 한 일주일치를 확인을 했더니 이미 70만 원이 넘게 나왔다. 네. 그래서 돌고 있는 에어컨 다 끄라고 놀라는 영상도 화제가 됐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집이 좀 넓어서 그런 걸까요, 일단? 네, 해당 내용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자료 보고 있으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80평 집이에요. 예. 그러니까 에어컨을 풀 가동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누진제를 적용했을 때 네. 1구간이나 2구간이 아니라 예. 3구간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뭐 작년에도 85만 원인데 올해도 71만 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SNS에 개정된 네.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누진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특정 사용 구간을 넘어서는 순간 네. 엄청난 요금 폭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여러분들이 요금 사용량을 추적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한 달 요금을 얼만큼 사용하고 있지, 얼만큼의 전력량을 사용하고 있지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예. 해당 구간으로 넘어가지 않는 수준으로 그죠? 그렇게 전력량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되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백지영 씨 이야기도 보면은 실시간으로 지금 한 주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니까 네. 이거 실시간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가셔도 예.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물론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에 거주하신다. 그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력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누진제의 전기요금 체제에 네.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넘어서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1, 2 정도 괜히 넘어가면 네. 굉장히 요금 폭탄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구간을 넘어가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 생각보다 그 방법이 간단하니까 수시로 좀 체크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백지영 씨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이게 연예인이라고 뭐 집이 뭐 넓어서 그런 것만도 아니고 네. 일반인 가운데서도 누리꾼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좀 많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이제 90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이 나오면서 관리비 폭탄을 맞았다. 이분은 이제 내역서를 인터넷에 공개를 했어요. 네. 이걸 좀 따져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관리비 이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받아보시지 않습니까? 예. 관리비 고지서를 보시면 여기서 명세서상에 115만 원이라는 뭐 충격적인 관리비 고지서를 받은 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따져보니까 세대 전기료가 대략 92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전력량을 과다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대부분이었던 네, 건데. 그렇죠. 전기요금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면 전기요금을 줄이면 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착할 수 있겠고 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전기료이 92만 원가량 되니까 역시 그렇게 된 배경은 아까 계속 논의했던 것처럼 예. 전기요금은 누진제니까 해당 전력 사용량 구간을 넘어서는 순간 전기요금 폭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 반영된 관리비 명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부 분석에 따르면 정속형 에어 컨디셔너, 그러니까 에어컨을 시스템 에어컨을 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뭐 신형으로 바꾸자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네. 아무튼 뭐 이제 손익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에어컨을 그렇습니다. 교체하는 비용과 네. 전기요금을 더 내는 비용들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어떤 뭐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께 어떻게 그럼 전력량을 감소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실 테니까, 예. 그러니까 에어컨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일단 에어컨에는 크게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정속형과 인버터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버터형이 이름이 좀 세련된 것처럼 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신형. 이게 최신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좀 오래된 에어컨이다 그러면 정속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만약에 이제 집에 있는 걸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 네. 그러면 뭐 출시 연도 이런 거 말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뒤에 에어컨의 여러 사용 내역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네. 그 뒤에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어. 정속형인지 인버터형인지. 모델명 같은 라벨들을 그렇습니다. 확인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시기로 구분한다면 2011년 이전에 네. 출시된 에어컨을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다. 2011년. 그러면 이제 정속형일 가능성이 높고요. 대략적인 시기를 좀 따져보고 뒤에 라벨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네. 그러면 인버터형의 경우, 그리고 정속형의 경우 이게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네, 뭐가 다른 역시 거지? 에어컨을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전력량이 많이 소비되는 이유가 바로 예. 뒤에 있는 실외기입니다. 실외기는 네. 다 있잖아요. 둘 다. 실외기는 다 있죠. 그럼 실외기가 작동하느냐, 꺼지느냐. 예. 그러니까 자주 실외기를 켜고 꺼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버터형의 경우 말씀을 드리면 네.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온도를 설정해요. 그럼 적정 온도까지 놔두시면 됩니다. 어. 자꾸 에어컨을 껐다가 켰다가 하면
그러면 실외기가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그만큼 더 그때 전력이 대량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네.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90분 정도 외출하신다. 90분, 예, 1시간 대략 반. 2시간이 안 되는 범위 네. 내에서 잠깐 어디 마트에서 뭔가 뭘 사온다. 그럴 때는 차라리 에어컨을 켜두고 나가시는 게 유리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에어컨 온도를 뭐 예를 들어서 25도로 맞추셨다면 예. 27도 정도로 상향해놓고 네. 나가시는 게 실외기를 꺼지지 않게 놔두는 아. 거니까 실외기를 계속 가동하는 거니까 네. 오히려 전력 요금을 아낄 수 있고요. 이 경우는 이제 최신형인 인버터형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제 정속형의 경우에는 당연히 장기 외출 시에는 에어컨을 꺼두시는 게 좋겠고요. 네. 자주 켜고 꺼지지 않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게 좋겠고 네. 무리하게 껐다 켰다 하시기보다는 적정 온도를 맞춰서 그 적정 온도 동안에는 실외기가 계속 작동할 수 있게 네. 놔두는 것이 훨씬 전력 요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속형과 인버터형 에어컨 모델에 따라서 또 사용 방법이 좀 다르고 네. 뭐 장시간 외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또 좀 에어컨을 좀 우리가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네. 냉방비 걱정이 되니까 아예 안 켜놓고 버티는 고령층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뭐 켤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켜야 되는지 네. 뭐 처음에 강풍으로 틀어놓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일단 약풍으로 틀어놓을까 아니면 온도를 많이 강하지 않게 틀어놓을까 네. 자꾸 이런 고민하시는데 계속 전력 요금은 어디에 집중할 수 있겠다? 실외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풍으로 트나 약풍으로 트나 네. 실외기가 굴러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력 요금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에어컨을 가동하실 때 네네. 강풍으로 아, 세게 틀어놓고 처음부터 그냥 세게 트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점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차라리 실외기의 작동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외기의 가동 시간을 줄이는 것.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강풍이 오히려 유리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그냥 제습 모드로 할까, 냉방 모드로 할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네. 제습 모드나 냉방 모드나 실외기가 작동하는 건 똑같아요. 아, 그래요. 전력량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또 무리하게 제습 모드만 한다면 예. 그 습기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전력이 소모되거든요. 예. 오히려 제습 모드보다 냉방 모드가 유리할 수 있겠다. 아. 예,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세간의 인식은 뭐 제습 모드가 바람도 좀 약하고 하니까 전력도 좀 적게 잡아먹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드를 좀 켜놓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인식도 있는데 아예 반대되는 얘기일 수 있다라는 네. 차원입니다. 실외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또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일단은 공이 나와 있는 어떤 요금 감면 혜택들을 우리가 네. 많이 있는데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연예인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 다산의 여왕인 정주리 씨, 다섯아들의 어머니로 유명한데 네. 뭐 말만 들어도 이제 집에 냉방비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정주리 씨가 얘기하기를 3자녀 이상의 다둥이 가족이면 또 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시면 꼭 기억하셔야 되고 네. 주변 지인들한테도 다자녀 가구라고 한다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자녀 가구의 경우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예. 전기 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신청하느냐?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방문하시거나 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신청하시고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네. 이게 저출산 대책이냐? 그러니까 전력요금 감축해준다고 네. 아이를 더 낳겠느냐? 그 뜻이 아니라요. 네네. 아이를 더 많이 낳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다양한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런 다자녀 가구에게 생활비를 경감시켜주는 네. 방향의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주리 씨 경우는 이제 5아들이라서 뭐 한 달 식대가 뭐 200만 원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3년 미만의 영유아가 집에 있는 경우에는 또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꼭 알아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냉방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얘기를 했지만 네. 전기요금 폭탄을 불러오는 주범 중에 하나에 또 의외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조그만 전기밥솥이 그렇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전기밥솥이 어마어마한 전력량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통상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가구에 약 12.9%가량. 13%. 예. 이 그러니까 조그만 게. 그 조만한 게 13%가량. 냉장고 같은 경우가 26%,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가 23%니까 네. 그 다음으로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것이 바로 전기밥솥입니다. 3대 주범이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을 오래 사용한다면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게 되고 네. 그럴 경우 전력 구간이 누진제
체제 하에서 네. 전력 구간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전력량을 조정하는데 네. 전기밥솥 사용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네. 뭐 여름철이니까 어떤 밥을 예를 들어서 보온해 주시기보다는 네. 뭐 일정 부분을 뭐 냉동해놨다가 그렇죠. 데워 드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전기밥솥에서 정말 많은 전력을 네. 소모하는구나라고 인식하고 전기밥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뭐 보온을 12시간 유지해 놨을 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량이 취사 한번 하는데 드는 전력량과 뭐 맞먹는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네. 여름철이니까 또 밥도 눌고요. 좀 따로 보관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냉장고 얘기도 잠시 했잖아요. 예. 자꾸 여닫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요. 맞습니다. 냉장고를요. 여러분 이 부분 주목하세요. 냉장고 한번 열으면 보통 5초 정도 머물잖아요. 네. 그럼 5초 머물면 당연히 냉장고 안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따뜻해지겠죠. 그럼 다시 그 냉장고 온도를 기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3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5초 문 열면 30분 동안 냉장고가 적극적으로 가동된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않는 그런 방식을 좀 선택하시면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뭘 꺼내고 뭘 지금 집어넣어야 되고 이걸 좀 순서대로 짜고 나서 네, 미리 다 신중하게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작전 다 짜고 네. 문 탁 열고 바로 닫는 그런 액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경제 쪽에 주목을 했으니까 자영업자분들 걱정을 좀 해볼게요. 이분들이 이제 힘들다는 얘기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네. 이번에 폭염이 또 냉방비,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또 이중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일부 상점가나 번화가 보면 아예 문 열어놓고 영업하는 개문냉방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뭐 지나가면 찬 공기 나오면 막 들어가고 싶어지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냉방비 걱정이 되고 다만 워낙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영업을 안 할 수도 없고 네. 규제 방법은 또 딱히 없고 네.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개문냉방 자체가 전력 사용량을 3-4배 가량 올려놓는다라고 상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개문냉방 했을 때 기대될 수 있는 손님의 증가분보다 전력 사용량이 더 많아지면 오히려 비용 비효율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문냉방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되고 저의 의견은 모든 자영업자가 다 같이 개문냉방하지 않으면 그러면 쓸데없이 전력 사용량을 많이 늘려서 예. 비용 부담을 늘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치킨 게임이다 일종의.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개문냉방하지 않기 운동을 같이 네. 우리 벌이면 어떨까? 그래서 해당 지역 골목 상권 내에서 같이 개문냉방하지 맙시다 네. 하는 여론을 조성해서 서로 이 어려운 때 이 전력 사용량에 네. 따른 전기 요금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만 좀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려 볼게요. 저희가 또 앞서 뉴스라이브에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네.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이라는 게 또 정부에서 추진 중입니다. 지금 네. 지원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전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이시다. 네. 그럼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실 텐데 3억 원 미만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네. 이 해당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로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수도요금 예. 여러 요금들이 있고 그밖에 4대 보험이 있죠.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네.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뭐 가정에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이런 제도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슬기로운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전기요금 얘기해봤습니다. 똑똑하고 또 시원한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